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만남 여부를 놓고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이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Yes,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 would absolutely meet with him. Now, most political people would never say that, but I'm telling you,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 would meet with him.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 만나겠다. 조건문이네요. 예, 뭐 여기도 또 조건부가 나오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거슬립니다.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다. 자, 그리고 나는 적절한 여건 아래서라면 만날 것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밝혔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영광스럽게 저런 표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칼빈슨호나 이런 그 군사 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이제 곧 선제 공격할 것처럼 압박을 하니까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대화를 해라. 네. 대화를 하면은 너희들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너희들 명예를 시켜주면서 내가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장사꾼식은 너무 좀 심한 장사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도 저는 저기서요. 네. 조건문이잖아요.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적절하다면 여기에 또 예. 많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겠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면 그러면 그를 만나서 그렇게 맞으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안 받겠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아니, 맞잖아요. 지금 아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말대로 be honored,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네. 받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선언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고, 네. 나중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네. 정권이 붕괴를 방어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포기하는 것이 체제가 붕괴하는 건데, 네.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에 이제 처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6월만 해도요. 회의 탁자에서 햄버거 먹으며 더 나은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 이듬해 몇 개월 뒤에는 만나기엔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요.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요. 가만 보면 미국이 지금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최고의 압박을 하면서 다시 최고의 관여. 그러니까 압박을 하다가 이제 관여의 분위기로 쓱 돌았으니까 혹시 북한이 그 흐름을 눈치채고 핵실험도 지금 잠깐 멈추고 미사일 발사도 멈추고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 즉 발언의 변천을 보면 네. 트럼프의 어떤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내는 분인데 그렇죠. 이게 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상대가 모르게 하라라고 네. 이제 트럼프가 줄곧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대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를 응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제 상대를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전 양면을 갖다 이렇게 구사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왔던 성과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시진핑 정부를 압박해서 네. 뭔가 중국으로부터 행동을 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나중에 또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해 하면서 네.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사실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면 주변국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원조 물자도 보내주고 중국도 기름 보내주고.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주고 있고 근데 이제 끌려가잖아요.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굉장히 김정은의 리더십을 분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자, 김정은이가 잘하는 게 있겠지만 외교라든지 핵이나 미사일은 서투르겠죠. 그런 부분은 엘리트의 말을 들을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겠죠. 과거 같았으면 장성택이처럼 죽이겠죠. 네. 안 죽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여명거리에다가 잘 지은 집을 주고 하니까 아, 저 엘리트하고 관계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엘리트가 어느 순간에 이 수령을 만만하게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구태타가 나겠죠. 구데타까지 뭐라도 뭐 북한판 11.6 같은 게 나올 수 그렇겠죠. 있겠죠. 그런 거를 쭉 염두에 두면서 지금 뭐랄까요. 지금 트럼프가 한참 밀었다가 나름대로 자기 한 성과에 대해서 간보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변화가 없으면 또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몰고 가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B-1B 폭격기 2대가 우리나라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2차례에 걸친 폭격 훈련을 했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예민하게 저걸 보도를 했는데요. 네. 두들겨 본 결과 미군이 이 동아시아에 3개 미 공군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전방이 한국에 있는 7공군인데 여기에는 가장 저가의 전투기인 F-16이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 미 5공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F-15도 있고 16도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전투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 무기인 폭격기나 이런 급유기 같은 거는 제일 후방인 괌의 13공군에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공군을 한꺼번에 움직이고 알래스카에 있는 11공군까지 같이 움직인 게 태평양 공군사령부인데 저 전폭기들이 날아와서 7공군이나 5공군하고 작전을 연습하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정기적은 아니지만은 늘 해오던 걸 이번에 한 겁니다. 네. 했는데 우리가 예민해서 북한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해석을 과다한 해석이 들어간 거죠. 아. 와가지고 한국 공군의 F-15K랑 같이 연합 훈련을 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적절하다면 북한의 행동이 적절하다면 만날 수도 있겠다. 영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B-1B 폭격기를 띄웠거든요. 네, 어차피 할 훈련, 우리도 지난번에 경멸 훈련을 네. 보통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했는데 2년 네. 만에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저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일 행사를 의식하고 한 것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똑같이 이번에 저런 발언을 딱 풀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네.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레이더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각도를 잘 잡아서 잘 받지 하고 하니까 역시 북한에서 왜 왔어 하고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그래서 정리를 저희가 한 장으로의 그림으로 저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지금 이런 상황일 것이다. 최신 무기를 등장시켜서 김정은이 겁주기 한 다음에 대화 테이블로 너 나와서 그럼 이제 대화를 하자. 라고 이제 핵 포기를 하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핵 포기 내가 꼭 하겠다. 전 정권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상태의 지금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 보게 되면 로널드 네. 레이건 함 있죠. 네. 조지 부시 함 새로 지었죠. 네. 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했어요. 그게 소련을 무너뜨리고 해서 그런 공로인데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승리하고 네. 이제 남은 세계적인 큰 위협이 북한 핵인데 저걸 제거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의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 내 언론들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광스럽게라는 표현 때문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 6위인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10억 달러 얘기하면서 네.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란 말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무리 뭐 네. 전략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미국 내 어떤 비판 여론가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마 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될 네.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교수님 마무리 해주시죠. 짧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쓴 거는 아무리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도 김정은에 대해 쓴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네.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영광스러운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네. 그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 유감스럽다라는 의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